안녕하세요. 조선 춤꾼에게 배우는 창작기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한국의 춤이라는 용어와 다양한 춤의 형태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비슷한 것은 가짜라는 주제로 조선 23대 순조 왕의 아들이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춤꾼 효명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춤 장작에 몰두를 하였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탄신진연을 위해 그가 남긴 조선의 대표적인 궁중춤인 춘행전을 함께 살펴봄으로써요, 그 속에 담긴 의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궁중춤의 새로운 창작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효명세자는 고유의 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창작 기법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춤들을 새롭게 창작을 해냈는지, 더 이롭고 우수한 창작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춤꾼에게 배우는 창작 기법을 강의하는 김윤지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것은 가짜다. 첫 번째 이야기는 효명세자, 그는 과연 누구이며 왜 그렇게 춤 창작에 몰두했는가입니다. 효명세자를 저는 춤을 가장 사랑한 왕세자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조선 23대 순조 왕의 아들이었고요. 19살 때부터 정무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대리청정의 기간도 있었죠.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효명세자는 예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정비하고 창작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궁중춤에서 19가지의 창작이 나오게 되었죠. 창작의 개수는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있는데, 동일한 관점은 왕세자, 효명세자만큼 궁중춤의 창작을 이룬 인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1살에 사망을 합니다. 만일에 효명세자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궁중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왕세자의 제위 기간은 1812년부터 1830년, 굉장히 길었죠. 4살 때에 왕세자로서 제위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효명세자에게는 누이들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리청정 1827년부터 1830년 동안 이어집니다. 군왕으로서의 기상을 가졌고 이름처럼 영민하고 효심이 깊었다고 하죠. 그리고 우애가 깊어서 누이들과 보내는 그 서신, 그 편지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조의 경우는 시를 굉장히 많이 창작을 했던 왕으로 알고 있죠. 200여 종의 시를 남겼다면은 효명세자는 400여 종의 시를 남길 만큼 시와 예술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의 대답일 것 같습니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음악이 나오고 춤이 접목되고 있는 정제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음과 또는 소리와 그리고 춤을 전하는 것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예술이라는 형식 속에서라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효명세자는 이러한 춤으로써 상징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그림은 1828년 실제 효명세자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연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에 19가지의 새로운 정제의 춤이 나타나게 되죠. 궁중정제에서 대표적인 처형무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궁중 행사를 할 때 모든 기록들은 의계라는 체계 종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용무는 신라 이후로 궁중 정제에서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신기한 부분은 이때의 연희만큼은 처용무는 들어가 있지 않았죠. 처용무는 굉장히 큰 탈을 쓰는데 처용무의 탈은 팥죽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탈 위에는 봉숭아가 몇 개씩 달려 있죠. 이것은 역기를 쫓는 또는 오는 귀신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 날만은 그런 역기를 쫓는 의미의 춤보다는 본인이 엄마 아빠를 위한 효심을 담은 창작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효명세자는 이 외에도 춤의 곡에 대한 이름도 붙였습니다. 아명이라고 하는데요. 우아하고 운치 있는 이름이라는 뜻의 아명을 각 연주마다 붙이는 정밀함을 보였습니다. 네, 이 표를 좀 보시면 의계에서 그 순조 28년 1824년에 나타나 있던 궁중의 많은 잔치들을 기록한 의계의 내용 중에서 효명세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에 대한 명만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표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6월 1일 진작래라는 그 구견 속에서 새로운 춤 종목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망선무, 경풍도, 만수무, 헌천화, 춘대옥촉, 보상무, 혈령무, 영지무, 박전무, 침향춘, 그리고 춘행전이 나오죠. 그리고 춘강호, 첩승무, 최하무, 과인정목단, 무사냥, 고구려무, 공방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고, 향발, 아방무, 포구락, 연화무가 있는데 지금 나열했던 아래쪽에 있는 춤들은 기존의 춤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진장라의 그 순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감사 표시로 이 춤들이 선보였는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한령무의 창사 부분인데요. 창사라는 것은 궁중의 춤이 선보일 때 같이 시조식의 어떤 가사들이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지금 봐도 재미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70세의 노인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부모님의 생신 또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재롱을 부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내용들까지 정밀하게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춤을 보여줄 때는 춤 하나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춤에 담아 있는 스토리텔링까지 보여줬던 효명세자였습니다. 역대 최대 28개의 공중춤과 그리고 그 중에 19개의 새로운 춤을 만든 효명세자의 연출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많은 시도를 했죠.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선무라고 해서 리더를 뽑았고요. 그리고 동무라는 양식을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 내려오는 궁중춤의 양식들은 대부분 같이 추는 대동적인 군무의 양식이 많았다면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동무 형식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군무를 하거나 동무를 할 때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는 형무의 양식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무대 장치 또는 그 작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오브제스로 봉고, 봉구문, 복족자, 봉선도반이라는 부분을 가미시켰습니다. 또한 무대 도구로서 하문석 위에 춘행전을 추게 한다라든지 윤대 속에서 춘대옥초가 연이되기도 하고 대모반 안에 무산양이 연이 되었죠.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지나치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순조 당시 효명세자가 제의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춤의 기록을 보면은 주관자가 보이지 않는 당학 정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당학이라는 것은 당나라에서부터 유래된 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정제들은 굉장히 긴 주관자를 들고 서 있는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효명세자가 재임했던 그 기간에는 보시다시피 주관자가 보이지 않는 헌손도와 그리고 다른 이제 또 춤의 양식들이 보이게 됐던 거죠. 그 의도성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좀 해봤을 때는 우리 것에 대한 정립의 문제들 그리고 그 우리 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약간의 실천적인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효명세자의 춤 창작은 춤 연출과 창작에서 굉장한 감각과 참신한 시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춤을 상상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진보의 모습으로 보이는 발전의 양상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궁중춤이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그리고 고요하고 정적이고 그리고 형식 중심의 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기존에 내려왔던 춤에 효명세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사이사이에 넣었고 그것보다 더 깊게는 새로운 창작춤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공유와 소통과 또는 존경과 효심, 그런 감정,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춘행전이라는 또는 한령문이라는 춤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또한 우리 것에 대한 독립적인 상징의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학 정제에 주관자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짧은 시간 동안 재임 기간 말씀드렸죠. 4년 또는 3년 동안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춤과 그리고 예약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했을까? 아마 혼자서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춤에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서 도와주는 또는 그 옆에서 이것들을 다 보조해주는 창작자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동의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들은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 춤 하나하나마다 많은 이야기를 넣었고 디테일의 요소를 넣었습니다. 종합적인 모습으로 완벽한 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상징을 담은 완성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춤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춘행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춘행전은 1828년도부터 193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연희가 되었습니다. 궁중의 기록에서 춘행문은 효명세자가 만든 이후부터 계속 연희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무동인 김천웅옹의 재현을 통해서 본격적인 무대화가 됐고 지금 추어지는 춘행전은 그 무대화가 계속되어 전승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문석이라는 꽃이 담겨져 있는 조그만한 사각형의 돗자리 위에서만 그 추는 춤인데요. 봄날 아침 나뭇가지에 노래하는 꾀꼬리의 자태를 무용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상은 노란색의 앵삼
그리고 머리에는 하관을 씌우고 있고 오색 한삼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꽃 돗자리 위에서 구사되는 우아하고 다낭한 춤사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효명세자의 춤 작업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밀하고 밀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디테일의 차이는 명품의 차이를 남겨놓습니다. 그렇다면 춘행전을 구성하는 춤사의 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열을 해보면 이런 도식화가 되는데 해란, 돈다는 의미죠. 새가 넓게 날개를 펼쳐서 돈다는 의미, 그리고 비리, 가볍게 날듯이 걷는 동작, 그리고 탑탑고라고 해서 점점점 올라가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전태라고 해서 꽃 앞에서 자태를 빛낸다라는 거죠. 새가. 그러한 춤사위 명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이 빈 공간, 상상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탑탁고와 관련돼 있는 제 상상의 이미지를 넣어 보았습니다. 네, 춤사의 명은 또 있습니다. 전하지, 낙하유수, 그리고 비금사, 그리고 가교선 등이 있는데 지금 낙하유수를 먼저 좀 보시면 흐르는 물 위에 떨어지는 꽃잎이 흘러가는 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금사라는 것은 황금빛 모래 위에 새가 촘촘히 걷는 모습이죠. 제가 이 용어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국립국악원에서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예전에는 이 춘행물을 앞으로 몇 번, 뒤로 몇 번, 옆으로 몇 번 도는 거 몇 번이라고만 배웠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탑닦고 비금사를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윤지가 걸어갈 때 마침 황금 위에 있는 새가 걸어가듯이 저의 춤은 그 이전의 춤이 아니었죠. 정말 제가 마치 새가 되어서 황금빛 모래 위를 총총총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탑탁고를 얘기를 했을 때 점점 나의 팔과 몸의 움직임들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저의 탑탁고의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춤사의 명을 알게 되면은 춤의 교육의 기능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춘행물을 조금 시간이 이제 길더라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좀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네 가지의 영상 폭작된 장면이 있고요. 아래는 비금사, 낙하유수, 하전태, 탑탑고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춤사의 명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틀어서 거기에 맞는 춤사의 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해보셨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느낌,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줄을 막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영상에 포착된 그 춤사의 명은 하전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금사, 세 번째는 탑탁고, 네 번째는 낙하유스였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효명세자의 춤 창작 기법.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옛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발적으로 변화시키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것과 인간 사이의 그 공감 그리고 감정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표현이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함축어의 몸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의 영역들을 덧칠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명세자의 춤 창작에는 효명세자가 보였습니다. 효명세자다운 표현의 법들이 축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이 문구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새롭고 더 이롭게 더 우수한 창작의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술과 창작의 기능은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능 속에서 우리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